안녕하세요. 8월 20일 금요일 아잉TV 매일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코로나 1일 확진자 1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내용, 그리고 극단적인 셧다운이 23일부터 예정돼 있는 소식, 그리고 이제 부득담 부총리의 뉴 노멀 코로나19 환경 만들 것이라는 내용 세 가지 기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잡히지 않는 확산세, 베트남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만 명은 첫 번째로 돌파했다. 4차 대유행 이후에 30만 명이 감염됐고 호치민시 사회적 격리는 더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 16일 베트남 남부 마리아 붕따오성에 지어진 코로나19 치료 야전 병원의 모습 사진 보고 계시고요. 예, 베트남 내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상황에 베트남 정부는 봉쇄 수준만 계속 높이고 있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거리두기 방식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20일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의 1일 확진자 수는 1,639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9,422명입니다. 그래서 직전주 8,779명보다 일평균 600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4차 대유행 시점인 4월 27일 이후 누적으로 30만 8,56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의 전날 확진자는 4,425명, 민주영성 인구 대비 지금 높은 감염자 수를 보이고 있는 빈주영성이 3,255명 보이고 있습니다. 다낭 164명, 하노이 53명이고요. 코로나19를 피해서 많은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지금 중북부, 남부에서 근무하던 많은 베트남인들이 중북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신규 발생 지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수급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다시 어떤 봉쇄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3일부터는 최고 수준의 방역책인 16호 지시령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인 사회에서는 백신 구하기 안간 힘을 쏟고 있고 그 베트남 내에 이제 한인 기업 K마켓에서 이번에 그 한화로 약 1억 1,800만 원의 기금을 한인사회에 기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상구 K마켓 회장은 백신을 돈 주고 직접 살 수는 없지만 각 군의 한인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확보의 가능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사진이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호찌민시 극단의 셧다운 23일부터 전면 외출 금지. 23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시민들은 전면적인 외출 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VN 익스프레스에서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필품, 의약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외출을 일주일에 2회 허용을 했지만 아마도 지금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9일부터 16호 지시령이 발동되면서 생필품, 의약품 구매를 한해서만 외출을 허용했고 2인 이상 모임 금지, 대중교통을 중단하고 음식점 영업 물론 그리고 포장 배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이 어떤 것이냐 많은 교민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곧 다시 발표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 정부는 식품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이동식 병원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호치민 한인회에서는 23일부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마트 중단으로 인한 식품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교민들은 미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교민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베트남 당국은 호치민시에 9월 15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호치민시는 16호령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오후 6시부터 다음 아침 6시까지는 통행 금지령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응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통행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발표된 외출 금지령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우리 시민들이 일제히 마트로 몰려가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주경제서 그 김태원 특파원이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부득담 부총리 베트남만의 뉴노멀 코로나 환경을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핵심 전략은 그린존과 레드존으로 구분해서 3, 4주 내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속 검사를 통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당 지역을 레드존으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9월 중순까지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그린존 확대로 정상 활동, 사회로 복귀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강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40일을 지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렸던 호찌민은 저녁이 되면 통금되는 암흑이 시작되고 사실상 1300만 시민이 자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베트남 정부가 호찌민시 1차 접종률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리고 봉쇄령을 늦어도 다음 달 15일, 9월 15일까지는 풀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의 새로운 방역 전략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4단계 구획 설정하는 건데요. 그린존은 청정지역, 레드존은 이제 위험지역이 되겠고 그 중간 지역들을 이제 오렌지존과 옐로존으로 중간지대를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는 계속해서 레드존으로 이동시키고 오렌지존과 옐로존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린존으로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그린존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렌지존과 옐로존이 모두 사라지면 레드존을 둘러싼 그린존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이 부득담 코로나19 질병통제관리위원장 겸 부총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문일답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좀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건부 준칙은 있지만 실제 지역마다 수행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호찌민시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한 후에야 많은 지역에 더 높은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 시행착오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린박장 호찌민과 같은 심각한 지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고 전략이 달라질 바는 없다라는 거고요. 발생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들 겪었던 내용들 그리고 최근 회의에서는 치료의 유연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내용. 예, 정부는 이달 내로 호찌민시 인구의 70%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백신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지역이 빨리 접종되길 원하지만 부분적으로 감염이 매우 심각한 곳인 호찌민, 동라이, 빈증, 롱안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일 보건부는 53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호찌민시에 보냈고 추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종률 목표치를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부총리가 판단한 남부 지역의 전염병 통제 시기입니다. 통제 시기를 보면은 남부 지역의 19개 성시는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남부 하우짱, 속짱, 벤젠 등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죠. 상황이 번지지 않은 곳으로 16호 지침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16호 해제는 더 이상 확진 사례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성에 대해서 단단한 그린존을 지키고 발병 지역 규모를 압축하고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호찌민시 동라의 빈증 롱안인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의료 자원과 백신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고 있고 이곳은 9월 중순까지 전염병 통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나머지 지역으로 8월 말까지 전염병을 통제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3지역은 레드존
3지역의 레드존은 주변의 그린존, 옐로존, 오렌지존으로 여러 계층으로 둘러싸여서 제한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관계자들과 상황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고요. 호치민시에 위치한 총영사관에서 남부지역에서 코로나19 한국인 확진자 6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한국인 확진자는 총 61명이고요. 어제 19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한 분이 더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는 지금까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해관 총국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7월 베트남의 신발 수출액이 13억 9,8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9.6% 감소한 뉴스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국의 항공기 운항 안전 보장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정된 비행편에 탑승할 모든 승무원과 조종사는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효성화학에 대해 베트남 공장의 신규 설비가 완공되며 3분기 본격 가동되면 향후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신증권에서 있었습니다. 탄소 감축 증명 금융기술 전문 회사인 데이타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8월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다음 주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안보협력 확대 방안,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시 주재 한국 총영사관 민원실이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8월 19일 오전 총영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키트 검사 결과 2명의 양성 의심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사관 내 민원실, 공증과 비자 업무를 하는 민원실을 곧바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풍력개발 업체가 우기에도 계속 작업 속도를 내는 이유, 아시아타임즈 헤드라인이고요. 하노이시 당위원회 부서기장 백중절 및 9월 초 연휴 기간 전염병 확산을 우려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백신 접종 현황과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K비나가 다루었습니다. 약 2천만 회분의 백신이 8월과 9월에 베트남에 들어온다는 소식 굿모닝 베트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설탕 가격이 최고이고 설탕 주식도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있고요. 빈증성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안간힘 백신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베트남 하이퐁의 출장소를 신설하고 현지 영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BTS의 V, 베트남 경제지에서 가장 비싼 광고 모델로 선정한 뉴스가 스포츠 동화에 있네요. 네, 오늘도 아잉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베트남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